네, 어쭈구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철우 사무총장님이실 때 모셨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다시 의원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철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사무총장님 하시다가 다시 의원님 되시니까 차이가 있으세요? 아니 뭐 사무총장 할 때는 대통령 선거 때 해가 무척 바빴죠. 네, 너무 바빴죠. 바빠도 출퇴근을 안 해가지고 시간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요. 예. 이렇게 혼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이랑 24시간 사무실 대기하면서 예. 얼락꿀락고 침대에서 이불 개면서 동영상도 찍고. 전 매일 봤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아, 거. 예. 우리 적반하장은 15만이 보고 있거든요. 예. 평균 15만이 보니까 오늘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긴급하게 꼭 오늘 모시고 싶다고 계속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예. 바로 무인기 때문입니다. 예. 무인기 전문이라고 다들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무인 정찰기. 예. 네. 예. 근데 우리는 드론이라고 하면 장난감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드론 실력까지는 안 되고 네. 북한 아직 그 실력이 무인기가 조금 우리 수준보다는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실력을 좀 배웠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 제품이 좀 들어 있어서 네. 채공 시간이 길어졌죠. 500km를 올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까지는 300km밖에 비행거리가 안 됐는데 그 실력이 조금 기술이 좀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성주까지 왔잖아요. 성주 사드를 10장을 차정했다는데 그 참 우리 같으면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찍으면 안 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공위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인 정찰기로 찍어가 가는 것 같은데 그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더 국방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보위원장. 네, 예. 그러니까 정보하니까 되게 이렇게 멋있게 느껴져요. 예. 근데 자, 의원님, 지금 성주 하늘에 이제 이렇게 무인기가 왔다는 게 찍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무인기에다가 만약에 생화학 무기라든지 예. 그런 걸 했다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쓰려고 준비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나라가? 나라가 조용하기보다는 2014년도에 이미 세 차례 우리가 무인기가 발견이 됐어요. 3, 4월에. 예, 예, 얼마나 파주. 왔다 갔는 자체를 모르고 그런데 우리한테 떨어졌으니까 발견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안을 조사해 보니까 네. 2014년 3, 4월에 세 번이 왔다 갔다 그렇게 파주 알고 삼척 있는데 백령도래요. 예. 네.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레이더를 네. 들여오면 막을 수 있다. 이런데 뭐 다 무용지물인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 실력으로서는 무인기 1m 정도 되는 무인기를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방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2014년 3, 4월에 파주 삼척 백령도까지 그때 무인기가 왔었는데 예, 예. 그때 비해서는 더 발달됐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파주 뭐 삼척 백령도 그것은 그 지역에 떨어진 거고 네. 그때도 청와대를 찍어 갔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나요. 청와대를 찍어서 갔는 그 네.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지금 사진을 찍어 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와, 그런데 어느 의원님, 군사 시설을 다 찍어 갔는지 뭐 다 무방비 상태로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좀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좀 더 이제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드가 이제 그때 떠들면은 대통령 선거에 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 후보가 네. 불리할까 싶어서 네.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완전 철수 시기에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아주 그 전략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 오랫동안 대남 전략은 네. 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정을 훤히 알고
우리에 대한 심리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긴데요. 이렇게 아주 되게 형편없는 무인기 있잖아요. 별로 예, 세련되지도 좀 않은 조잡하죠. 예. 네, 그런 무인기에다가도 이렇게 수류탄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벌떼처럼 달고 오는 그런 무인기도 있대요. 예, 가능하죠. 예. 근데 그런 거 오면은 우리 여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하면 모르니까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에서 공격을 받는다. 누가 공격한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걸 투하한다든지 화학탄을 쏜다든지 하면은 그건 전쟁이니까 그건 쉽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전쟁을 하작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의원님 그러나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전쟁을 하는 중에도 무인기가 오면은 모른다니까 그게 문제죠. 이렇게 머리 위에서 그게 오면 얼마나 예. 무서워요. 예. 그런데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보고 누락했다고 화를 엄청 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사드 누락됐다 하는 우리 당에서 사드 특별 대책위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보고가 누락됐는지 또 미국의 원내 총무가 왔을 때 민주당 원내 총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미국 원내 총무 돌아가서 자기들 예산을 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들이 다 청와대에 조사했으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가 누락되고 잘못됐다 이런 건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대책위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그래서 네. 이번 무인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도 없고 또 미사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벌써 5번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거는 뭐 매주 한 번씩 축보 쏘듯이 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가 볼 때는 핵과 미사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고 그 사거리 그 정도는 이 완성 단계라 해서는 핵이 소형화됐다든지 이 소형화된 핵을 미사일에 탑재를 해가지고 미국을 쏠 수 있는 게 완성이거든요. 미국을 공격하는 게 이 사람들이 목적이고 미국이 네. 우리 대한민국을 돕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돕지 못하도록. 그런데 의원님은 이쪽 전문이시잖아요. 정말 예. 이제 과거에 또 이쪽 예.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화를 하려고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아까 말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쏘고 무인기 날리고 어떻게 보면은 할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그 금강산 관광 이런 걸 재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만약에 금강산 관광단지 개성공단을 재개를 하면은 유엔에서 가만 안 했을 겁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위반한다 하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유엔에서 들고 일어날 거고 우리 스스로 그래 하면은 유엔에서 미국에서 우리를 포기할지도 모르죠. 그래 되면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이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보호할 수 없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를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아주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 굉장히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어떻게든지 한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이 돼야 되지 그 결렬이 된다든지 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를 임명 강행하겠다. 예. 라고 속보도 뜨고 내용이 뜨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강경화 카드 버리지 않은 겁니까? 뭐가 그렇게 이제 레노람불 가는 이야기 요새 아주 유행처럼 됐더라고요. 그 얘기도 아세요? 내가 의원님도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부가 딱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한 10명 정도가 자진 사퇴하거나 네. 뭐 한 명 정도 건유해서 이렇게 10명 정도가 나간 적이 있는데 네. 이 정부는 그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을 지명하고 후보로 내세우고 난 다음에 끝까지 우깁니다. 그 사람들 해달라고. 또 뭐 심지어 국민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국민검증할 것 같으면 국회는 왜 보냅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국회 청문회 보내지 말고 바로 임명해야 되지. 아니 우리도 국민이거든요. 예. 검증 안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국민이 아닌가요?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걸 제가 어제 대책회의한 이런 이야기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41% 지지받았는데 그때 77% 투표율에 41%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은 31%가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거지 나머지 70% 정도는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민 검증이 끝났단 말이 되느냐. 맞네요.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 된다 지금. 그러네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3분의 되네요.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민 검증이 끝났는 사람이냐 안 끝난 사람이냐. 그래서 장관 임명하면은 청문회가 있으면 청문회에 따라서 심지어 야 3당이 다 반대하는 강경화를 그렇게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 포기를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자, 의원님, 지금 이런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화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당이 야당답게 해야 되는데 왜 야당이 여당같이 하느냐. 우리 당에 대한 그 비판입니다. 지금 7월 3일은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하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전당대회 하면은 지금 우리 당은 체제를 정비 새로 해야 됩니다. 하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당은 국민들께서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더 열심히 하면은 봐주겠다. 24% 지지. 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잘못하면 그대로 소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사람을 잘 뽑아서 해체 수준의 개혁. 제 생각에는 지난번 사무총장 때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우리 당에 대해서 멀어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특히 멀어져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왜 멀어졌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당의 얼굴, 당협위원장이 이런 분들이 젊은 분, 여성. 그래서 저는 뭐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 잘합니다. 나는 아버지 때 노래나 내 노래를 갖다 아버지가 두만강을 불렀으면 나도 두만강을 부르는 세대였는데 우리 아들하고 노래를 하면 노래방을 가면은 아들은 K-팝을 부르기 때문에 나는 K-팝을 따라 못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당은 K-팝을 부를 수 있는 수준이라야 된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K-팝을 배워야 되겠지만 네. K-팝을 선천적으로 잘하는 젊은 세대들한테 얼굴로 모든 당협위원장이 좋은 자리에 또 선거에 출마할 때 이런 분들을 많이 내세워서 젊은 분, 여성분들한테 표를 얻을 수 있어야지 우리 당이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대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다. 새 인물이 없다. 똑같은 모습이다. 그리고 너무 노후되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의 마음을 얻고 여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당도 젊어져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또 하나 반면에는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이야기. 그렇지.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새로운 이야기. 이제는 이념 싸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념은 지켜야 되지만 자유 대한민국을 철저히 지키는 안보, 정당은 해야 되지만 생활 정치로 더 가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정치, 생활 정치 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도 젊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젊어져야 됩니다. 그거 생각이 같아요. 바뀌어야 그렇죠. 근데 의원님 아까 K-팝이라고 하셨는데요. 부를 줄 아는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좀 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우선에 제 머리가 원래 하얀 머리인데 대통령 선거 때 젊은 분 표를 받기 위해서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저는 젊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 지역구 가면은 할머니들이 잘 몰라봅니다. 딴 사람 먼저. 왜 염색을 했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젊은 분 가까이 가고 또 생각을 젊게 하기 위해서 우선 모양부터 바꿨는데. 청바지 입으세요? 아유 청바지 입죠. 청바지 티셔츠 청바지 입고요. 입고, 이렇게 넥타이도 풀고요. 물론 자세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생각을 많이 바꾸겠습니다. 빨간 운동화도 신고. 빨간 운동화는 뭐 선거 때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예.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머리 하얗고 청바지도 안 입고 이게 아저씨 바지, 일명 아저씨 바지가 있어요. 헐렁 바지라고. 예. 그렇게 입는 것보다는 청바지 입고 빨간 운동화 신고 티셔츠 편하게 입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 훨씬 더
정감이 가요. 소통이 돼요. 그럼요. 의원님 그렇게 저희한테 음, 다가와 주셔야 돼요. 그런데 네. 이제 소통 안 되는 분이 원래 소통 강조를 많이 하고 네. 협치 안 되는 분이 협치를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새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내로남불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갈구하는 게 있거든요. 네. 옛날 제가 아는 분이 사장님인데 자기 생각에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소통이 네.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내지 이래서 놨어요. 소통 공감지 이래서 놨어요. 소통하고 공감한다. 정말 다 있네요. 이래서 놨는데 본인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생각을 갖고 젊은이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매일 말로만 젊은이한테 막 갖고 여성분한테 가자 이러고 행동이 안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아요. 앞으로 당을 여성특별위원회, 청년특별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젊은 분, 여성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더 우리 당이 어필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하고 가까이 가고 그분들을 많이 우리 당으로 유인을 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3일 전당대회를 딱 찍고 당이 새롭게 변신할 수 있도록 의원님도 저도 힘을 내주셔야 돼요. 3선까지 이제 당에서 은혜를 잊고 당선되고 정보위원장까지 네. 하고 뭐 했으니까 당에 이제 은혜 입은 것을 갚아야 되죠. 젊게. 하여튼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다음 지방선거, 총선, 대선은 확실하게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 당밖에 없다 할 수 있도록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하고 화이팅! 하이파이브를 크게.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되고 네. 북한 아직 그 실력이 무인기가 조금 우리 수준보다는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실력을 좀 배웠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 제품이 좀 들어 있어서 네. 채공 시간이 길어졌죠. 500k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까지는 300km밖에 비행 거리가 안 됐는데 실력이 조금 기술이 좀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성주까지 왔잖아요. 성주 사드를 10장을 차정했다는데 그 참 우리 같으면 인공위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을 찍으면 안 가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인공위성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무인 정찰기로 찍어가 가는 것 같은데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더 국방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보위원장. 네, 예. 그러니까 정보하니까 되게 이렇게 멋있게 느껴져요. 예. 근데 자, 의원님, 지금 성주 하늘에 이제 이렇게 무인기가 왔다는 게 찍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 무인기에다가 만약에 생화학 무기라든지 예. 그런 걸 했다면 그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뭐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게 네, 어쭈구리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어서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철우 사무총장님이실 때 모셨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다시 의원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철우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떠세요? 사무총장님 하시다가 다시 의원님 되시니까 차이가 있으세요? 아니 뭐 사무총장 할 때는 대통령 선거 때가 무척 바빴죠. 네, 너무 바빴죠. 바빠도 출퇴근을 안 해가지고 시간은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요. 예. 이렇게 혼자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페이스북이랑 24시간 사무실 대기하면서 예. 얼락꿀락고 침대에서 이불 개면서 동영상도 찍고. 전 매일 봤습니다. 예. 근데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었다라는 예. 우리 적반하장은 15만이 보고 있거든요. 예. 평균 15만이 보니까 오늘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예. 제가 긴급하게 꼭 오늘 모시고 싶다고 계속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예. 바로 무인기 때문입니다. 예. 무인기 전문이라고 다들 저한테 추천하더라고요. 무인 정찰기. 예. 네. 예. 근데 우리는 드론이라고 하면 장난감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드론 실력 여기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면 모르니까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데에서 공격을 받는다. 누가 공격한지 모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걸 투하한다든지 화학탄을 쏜다든지 하면은 그건 전쟁이니까 그걸 쉽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전쟁을 하작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나 의원님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전쟁을 하는 중에도 무인기가 오면은 모른다니까 그게 문제죠. 이렇게 머리 위에서 그게 오면 얼마나 예. 무서워요. 예. 그런데 의원님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보고 누락했다고 화를 엄청 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사드 누락됐다 하는 우리 당에서 사드 특별 대책위를 만들어서 네. 실제로 보고가 누락됐는지 또 미국의 원내 총무가 왔을 때 민주당 원내 총무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미국 원내 총무 돌아가서 자기들 예산을 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것들이 다 청와대에 조사했으면 조사한 결과를 발표를 안 했어요 지금 어떤 내용을 보고가 누락되고 잘못됐다 이런 게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그 북한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 지금 사진을 찍어갔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와, 그런데 어느 의원님 군사 시설을 다 찍어갔는지 뭐 다 무방비 상태로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이 예.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좀 조용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 정권 바뀌고 난 뒤에 좀 더 이제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사드가 이제 그때 떠들면은 대통령 선거에 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 후보가 네. 불리할까 싶어서 네. 조용히 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완전 철수시기위해서 이렇게 좀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람들도 아주 그 전략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그 오랫동안 대남 전략은 네. 뭐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내 사정을 훤히 알고 우리에 대한 심리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긴데요. 이렇게 아주 되게 형편없는 무인기 있잖아요. 별로 예, 세련되지 좀 않은 조잡하죠. 예. 네, 그런 무인기에다가도 이렇게 수류탄 같은 거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벌떼처럼 달고 오는 그런 무인기도 있대요. 예, 가능하죠. 예. 근데 그런 거 오면은 우리 때문에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죠. 예. 그쵸.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쓰려고 준비한 거죠. 그쵸. 예,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요, 나라가? 나라가 조용하기보다는 2014년도에 이미 세 차례 우리가 무인기가 발견이 됐어요. 3, 4월에. 예, 예, 얼마나 파주. 왔다 갔는 자체를 모르고 그런데 우리한테 떨어졌으니까 발견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안을 조사해 보니까 네. 2014년 3, 4월에 세 번이 왔다 갔다 그렇게 파주 알고 삼척 있는데 백령도래요. 예. 예. 그때도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이스라엘 레이더를 네. 들여오면 막을 수 있다. 이런데 뭐 다 무용지물인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우리 실력으로서는 무인기 1m 정도 되는 무인기를 레이더로 포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국방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2014년 3, 4월에 파주 삼척 백령도까지 그때 무인기가 왔었는데 예, 예. 그때 비해서는 더 발달됐을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파주 뭐 삼척 백령도 그것은 그 지역에 떨어진 거고 네. 그때도 청와대를 찍어 갔습니다. 맞아요. 예. 기억나요. 청와대를 찍어서